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셨나요? 한 번쯤은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을 겁니다.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 사람처럼 배워보고 싶은데, 그런데 막상 몸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머리는 앞서가지만 몸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결국 생각만 하다가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며 수많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젊을 때는 실패가 두렵고, 중년에는 가족이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60대 이후에는 건강, 돈, 외로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이 우리를 조용히, 그러나 깊게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두려움의 정체를 이렇게 꿰뚫었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실체라 믿게 만든 허상이다. 두려움은 실제로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서 있는 어떤 괴물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진짜처럼 믿는 순간, 두려움은 현실보다 더 큰 그림자가 되어 우리의 걸음을 붙잡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살아온 만큼 실패의 기억이 쌓이고, 몸의 변화가 마음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고,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에 머무르고 싶어지고, 사회적 역할이 줄며 자신감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두려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괴로워하는 병이다. 60대 이후의 두려움은 대부분 실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크게 키운 상상에서 옵니다. 혹시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새로운 도전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 나이에 시작해도 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 모든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움직이면 사라지고, 망설이면 자란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행동하는 순간부터 줄어듭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그 두려움 너머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부를 다시 젊게 만드는 길입니다. 일부 정약용이 말하는 두려움의 정체. 두려움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면 한 가지 감정이 인생 전체를 따라다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어릴 적에는 혼나는 게 두려웠고, 10대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20살엔 실패가 두려워 큰 꿈을 말하지 못했고, 30, 40대에는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60대가 되면 두려움의 얼굴은 조금씩 모양을 바꿉니다. 앞으로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혹시 병에 걸리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노후 자금이 모자라면 어쩌지? 혼자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내 마음은 더 외로워지지 않을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 어두운 구석에서 자꾸만 자라나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오래 전부터 깊게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실체라 믿게 만든 허상이다. 이 말은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두려움은 실제로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가 아닙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정확히 볼 수도 없는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가깝습니다. 밝은 햇빛 아래 서 있을 때 우리의 그림자는 또렷하지만 작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짙어질수록
같은 사람의 그림자도 길게, 크게, 무섭게 드리워집니다. 두려움도 똑같습니다. 마음에 빛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는 희망이 생기지만 마음에 어둠이 깔리면 안 될 거야. 위험해. 그만둬 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이 점을 날카롭게 꿰뚫었습니다. 두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즉, 두려움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이 두려움이라는 그림자가 더 크게 느껴질까요? 첫째, 실패의 기억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 하고 일어날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한 번의 실수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막연한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때 그 일만 잘 넘어갔어도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이런 후회들이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우리의 새 시도를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둘째, 몸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자주 찾아가는 병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느껴지는 관절의 뻐근함,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위축됩니다. 괜히 무리하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두려움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셋째, 익숙함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집, 익숙한 사람, 익숙한 습관. 이 익숙함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경계합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마음이 자라지 않는다. 편안함은 좋은 것이지만 너무 오래 머물면 우리를 조용히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역할의 변화입니다. 한때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대표님, 팀장님으로 불리며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살게 되고 집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면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공허함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역할이 줄어들수록 자신감도 함께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때 두려움은 더 깊고 조용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정약용은 이런 두려움의 실체를 꿰뚫고 다시 이렇게 정리합니다.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괴로워하는 병이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일들, 정말로 지금 이 순간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요?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아직 모릅니다. 도전하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나이에 해도 되나? 누가 안 된다고 정해둔 건 아닙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정작 남들은 자기 사느라 바쁩니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미리 당겨온 미래에서 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현재의 평온한 일상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두려움은 움직이면 사라지고 망설이면 자란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면 그때 가서 움직이겠다. 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움직여야 두려움이 없어진다. 앉아서 생각만 하면 두려움은 머릿속에서 점점 더 커지고 몸을 일으키는 순간 두려움은 실제 크기를 드러내며 작아집니다. 결국 두려움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넘어가야 할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 너머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걸음을 내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작은 도전이라도 시작한다면 그 한 걸음이 바로 여러분 인생 후반부를 다시 젊게 만드는 첫 번째 발자국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이 움직이는 순간부터 힘을 잃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다시 빛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나아갈 것입니다. 2부 정약용의 청년 시절과 도전의 의미. 두려움을 넘는 사람이 길을 만든다. 정약용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우리는 흔히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도 처음부터 지혜롭고 완전한 인물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 앞에서 망설이고 자신의 부족함에 한숨 쉬고 앞날을 걱정하던 한 사람의 젊은이였습니다. 젊은 시절 정약용은 과거 시험을 앞두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고 합니다. 책을 펼쳤다가 다시 덮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과연 나는 준비가 되었는가? 혹시 떨어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가문과 가족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을까? 여러분도 이런 마음 어디선가 느껴보지 않으셨나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자꾸만 최악의 경우를 떠올리게 되는 마음. 그때 정약용이 자신에게 내린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부족함은 공부로 채우면 되지만 두려움은 걸어 들어가야만 없어진다. 스스로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준비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그 틈을 파고들어 계속해서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두려움을 아는 채 시험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인생에서 진짜 두려움과의 싸움은 과거 합격 이후에 찾아옵니다. 그는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바쳐 공부한 결과 관직에 올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서 밀려나 낯선 지방으로 쫓겨나는 장면을, 고향을 떠나 가족과도 떨어져야 하고 앞으로의 삶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는 이제 끝난 건 아닐까?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진 건 아닐까?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마주했던 두려움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는 그 시기에 오히려 자신의 삶을 가장 깊고 넓게 확장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가두어도 나는 마음을 가둘 수 없다. 육신은 외딴 곳에 묶여 있지만 마음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매일같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백성의 삶을 연구하고 나라의 제도를 고민했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관리였고 정치적으로는 밀려난 인물이었지만 그는 세상이 내려준 평가보다 자신이 살아내야 할 삶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유배지에서만 그가 저술한 책이 무려 500권이 넘습니다. 만약 그가 두려움에 굴복해 침대에 누워 한숨만 쉬고 세상을 원망하는 데에만 남은 시간을 썼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산 정약용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의 삶에서 가장 감동적인 점은 이것입니다. 그는 성공하기 위해 도전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기 위해 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년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전은 이기기 위한 일이 아니라 살아있기 위한 일이다. 우리는 흔히 도전 성공, 실패 끝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나이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체면이 상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새로운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살아있는 증거이며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멈춰 서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표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약용의 삶을 돌아보는 이유는 그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 속에서 흔들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자신의 길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은 조용히 이렇게 말해줍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갈 수 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의 몫입니다. 나는 어떤 두려움 앞에서 멈춰 서 있는가? 그리고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 질문이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3부 60대 이후가 오히려 도전의 적기인 이유. 나이는 벽이 아니라 힘이다. 많은 사람들이 60대 이후의 삶을 인생의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조용히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철학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나이로 늙지 않고 마음으로 늙는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60대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진리를 알려줍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몸의 변화일 뿐, 마음이 늙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60대 이후의 삶이 인생에서 가장 도전을 잘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첫째, 실패가 두렵지 않은 나이다. 젊을 때 실패하면 가족이 흔들리고 직장이 흔들리고 미래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미 살아낼 만큼 살아냈고 버틸 만큼 버텼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습니다. 실패가 인생을 무너뜨릴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패는 이제 또 다른 선택지일 뿐입니다. 다음엔 다르게 하면 된다는 여유가 생긴 시기입니다. 둘째, 판단력이 가장 성숙해져 있는 나이다. 20대, 30대는 열정은 넘쳤지만 판단력이 얕았습니다. 반면 60대 이후는 삶에서 필요한 기준들이 이미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나를 지키는지. 이런 감각은 배워서 갖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듬어진 능력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의 성숙을 두고 하늘이 내려준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는 도전할 때 가장 강력한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셋째, 남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젊을 땐 체면이 중요했고 사람들의 말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남들은 나에게 큰 관심이 없으며 내 삶의 방향을 정해줄 만큼 나를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60대 이후가 가장 자유로운 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도전,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 내가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와 꿈, 아무에게도 허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잃을 것이 적다는 자유가 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삶은 잃을 것이 있을 때보다 잃을 것이 없을 때 더 당당하다. 젊을 때는 실패하면 잃을 것이 많았습니다. 커리어, 평판, 인간관계, 재정, 모든 것이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는 다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지켜냈고 지금까지의 삶이 증명하듯 여러분은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잃을 것이 적다는 사실은 도전을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특권 같은 힘입니다. 다섯째, 마음을 젊게 만드는 시기이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움직이는 마음은 젊고 가만히 있는 마음은 늙는다. 60대 이후의 도전은 미래를 바꾸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을 젊게 만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하루 20분 걷기, 작은 글이라도 써보기, 새로운 공부 시작하기, 여행에서 새로운 풍경 느끼기, 새로운 취미 만들기.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고 몸의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는 도전의 황금기다. 도전은 나이를 재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마음과 여유, 지혜, 그리고 잃을 것이 적다는 자유. 이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 있는 나이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나이입니다. 그렇기에 60대 이후는 늦은 시기가 아니라 도전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지금 여러분이 한 발 내딛는 순간 그 한 걸음이 인생의 후반부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 것입니다. 4부. 도전하는 마음의 원칙. 두려움은 행동할 때만 줄어든다. 정약용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는 두려움 앞에서 결코 서둘러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항상 조용히, 그러나 과감하게 몸을 먼저 움직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글과 삶을 현대적으로 정리하면 도전하는 마음의 원칙은 5가지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원칙들이 그저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정약용이 직접 인생으로 실천하며 발견한 살아있는 마음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두려움은 생각으로 커지고 행동으로 줄어든다.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려고 머릿속에서 끝없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자라납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상상 속의 공포는 현실보다 훨씬 덩치가 크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키울수록 두려움은 점점 거대해집니다. 정약용은 이 점을 꿰뚫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망설이면 두려움은 자란다. 생각을 멈추고 조용히 한 발 내딛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이 정도였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이걸 왜 그렇게 무서워했지? 행동은 두려움을 해체하는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둘째, 완벽한 준비는 오지 않는다. 정약용의 수많은 저서와 업적을 보면 그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글 속에는
수없이 많은 자기 반성, 부족함, 고민이 드러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정약용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란 끝이 없으니 먼저 시작한 이가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새로 배울 때,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 혹은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 항상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입니다. 하지만 그 준비되지 않은 느낌은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준비를 먼저 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시작이 준비가 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셋째,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용기. 편안함은 때로는 따뜻한 담요 같지만 때로는 움직임을 막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마음이 자라지 않는다. 익숙한 환경, 익숙한 루틴, 익숙한 사람들 속에 오래 머물면 성장은 멈추고 두려움은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두려움을 이길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배지라는 가장 불편한 공간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하는 일에 작은 변화를 주고 새로운 길을 조금이라도 걸어보고 마음이 움찔하는 순간에도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넷째, 실패는 넘어짐이 아니라 넘어섰다는 증거다. 정약용은 다른 누구보다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벼슬이 잘 풀리다가도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실각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갔으며 검소하게 살다 가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를 자신의 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는 나는 지금도 내 길을 걷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실패는 넘어짐이 아니라 넘어섰다는 증거이다. 넘어진다는 것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고 움직인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60대 이후의 실패는 결코 삶을 망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 도전을 위한 경험의 저장고가 됩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정약용은 나이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헤아리는 것은 세상의 법이며 사람이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하늘의 법이다. 세상의 법으로 보면 여러분은 60대, 70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법으로 보면 여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젊음이 있습니다. 지금이 너무 늦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은 마음을 늙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는 날, 마음이 설레는 날은 그 어떤 나이에서도 여러분을 다시 젊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합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의 여러분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5부. 도전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정약용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들여다보면 놀라운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도전을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관료로 있을 때도, 백성의 삶을 연구할 때도, 유배지에서조차도, 말년에 노쇠한 몸으로 글을 쓰는 그 순간까지도